과연 김종철 체제의 정의당 새로운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뭐 바람이 불었다고 봐야 되겠죠. 바람이 불었다? 그러니까 새 얼굴, 변화, 혁신 이런 거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제 김종철 대표라면은 블록을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정의당보다 더 규모가 작지만 하여튼간 각자 아젠다가 있는 정당들. 워낙 오랫동안의 관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신임 대표가 금방 그렇게 뛰어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종철에게 시간을 좀 줘야 된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끝장입니다. 정의당의 김종철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심상정 전 대표가 1959년생인데 김종철 대표 1970년생, 주요 정당 대표 중에 가장 젊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42년생,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52년생, 김종인 위원장은 40년생이죠. 이낙연 대표 52년생, 그런데 김종철 대표 70년생. 과연 김종철 체제의 정의당 새로운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주제로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박 의원님. 예. 김종철 대표는 뭐 제가 알기에는 그동안에 지자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뭐 5번인가 나와서 전부 한 7번 낙선을 한 원외 대표인데 뭐 한마디로 좀 왜 김종철 체제 탄생의 배경이라고 할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뭐 바람이 불었다고 봐야 되겠죠. 바람이 불었다? 네. 어떤 바람이 불었어요? 선거 전에 그 예측은 당내에서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고 배진교 의원이 네. 유리하지 않겠냐. 네, 이런 그 관측이 많았는데 배진교, 근데, 김종철 양 두 사람 놓고 결선 투표한 거죠? 처음부터 1차 투표 처음부터. 때부터. 근데 1차 투표가 끝나고 나서 약간의 이상기류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배진교 의원이 2위를 했는데 1위하고 표차, 김종철 후보하고 표차도 좀 났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득표 분포를 보면 이제 본인의 출신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이라든지 또 그 배진교 의원과 좀 정치적으로 이 견해를 그동안에 같이 해왔던 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호남이라든지 네. 이런 데 빼고는 나머지 지역에서 다 고르게 졌어요. 특히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가 거의 이 당권자의 반인데 서울 경기에서 다 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모든 후보들이 20%대의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뚜렷하게 그 누가 하나 이렇게 좀 앞서고 나머지가 2위군을 형성하는 게 아니고 고르게 좀 이 분포가 되면서 미세한 차이가 나서 네. 결선 투표는 좀 달라지지 않겠나 했는데 결선 투표로 가는 과정에서 배진교 박창진 연대가 이루어졌고 김종철 김종민 연대가 이루어졌는데 네. 결국 이제 거기서 승부가 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철 김종민 연대는 온전하게 표를 보존해서 결선으로 가져갔고 그대로 가져갔고 다만 배진교 박창진 연대에서는 박창진 후보를 1차 투표에서 투표했던 당원들 중에 투표를 안 하거나 이런 표들이 이탈표가 좀 생겼군요. 결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거기서 이제 승부가 갈린 것 같고 또 뭐 이 선거의 의미 측면에서 평가를 해보면 뭔가 새 얼굴, 변화, 혁신 이런 거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당내 세력 분포나 어떤 이 당내의 그런 이른바 계파 간에 그런 힘의 관계에 의해서만 선거가 결론 나는 게 아니고 그런 거에 어디도 속해 있지 않은 스윙 보터들이 늘 선거에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이번에 표심은 어쨌든 좀 바꿔보자. 그럼 그동안에 이제 뭐 노회찬 심상정을 비롯해서 쭉 이제 원내 현역 의원 그리고 대중적으로 좀 알려진 명망가 중심의 그런 리더십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변화와 혁신을 크게 걸고 나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보 정치가 만든 인물이죠. 김종철이라는 인물은 민주노동당 시절에 권영길 대표의 비서로 들어와서 쭉 그 당직들을 거치면서 또 여러 당직 공직 선거에 출마하면서 바닥에서부터 성장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한번 맡아서 당을 크게 바꾸고 변화시켜 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겠다. 근데 이런 어떤 이 당원들의 이 표심이 거기에 투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뭐 정의당 사정, 속사정은 속속들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종철
체제라는 1970년생이 대표를 하는 체제가 정의당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저희 동네가 네. 그 서울에서 예. 그 노원 얘기하는 거죠. 네, 노원병이 특히 정의당세가 제일 센 곳 중에 하나예요. 아, 예. 왜냐하면 고 노회찬 의원이 예, 지역구였고. 의정 활동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이제 뭐 동네 활동하는 정의당 사람들 네네. 페이스북 보면 저는 이상하게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여긴 다 이렇게 김종철이냐. 아, 예. 그런데 확실히 어떤 그런 바람이 불었던 건 있는 것 같고요. 그 바람의 그 핵심이 뭐예요? 어떤 뭐를 갈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정의당이 생각보다 이제 당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원내 지도부가 이끄는 방식대로 지난 총선에 임했다가 좀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결과도 그다지 예. 얻은 게 없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정의당의 정체성이라 하면 그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은 선명하게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게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기억이 남는데 민노당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각을 세운다기보다는 사실 정치적 술수에 뭐 말려든 거죠. 지난 4+1 논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안에서 결국에는 정체성 상실한 것 때문에 그 반동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좀 김종철 대표 출범하면서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이 정의당에서 2년 뒤에 대선 후보는 심상정일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근데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 영웅들의 뒤를 잇는 그 젊은 다음 세대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기대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근데 박 의원님, 지금 뭐 우리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러겠지만 정의당 생각하면 떠올리는 게 어쨌든 노회찬, 심상정을 많이 떠올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김종철 대표 체제에서 말 그대로 정말 노회찬, 심상정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정의당의 모습, 그것이 좀 더 진보적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노회찬, 심상정 대표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네. 그 리더십으로 성장하던 이 시대에 시기와 시대적인 이런 배경과 정치적 환경과 지금 정치적 환경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때처럼 인물 중심의 그런 어떤 리더십이라기보다도 팀으로서의 정의당이 강해지는 게 당으로서는 훨씬 더 중요한 과제고 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어떤 집단적인 그런 정체성과 혹은 리더십을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일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국회에 청년 국회의원 2명이 들어가서 네, 네. 또 눈에 띄는 활동들을 그동안에 했잖아요. 국회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실험이죠. 하나의 실험인데 이 실험이 확산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돌출적인 실험으로 끝날 것인가 이것도 또 하나 정의당이 안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 정치를 누구나 얘기는 합니다. 네. 누구나 얘기는 하는데 다른 기성정당에서 보면 여전히 과연 청년 정치일까? 이런 의문도 있고 네. 또 여전히 윗세대에 말하자면 줄을 서서 혹은 낙점을 받아서 이렇게 정치에 들어가는 이런 경로들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정의당 이제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형태로 청년 정치인 2명이 국회에 들어가는데 일단 이 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성과 있게 하고 그리고 단지 의정 활동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새로운 세대의 어떤 정치 또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내는 의제, 네.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내는 변화 이런 것들을 주도한다면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확대되면서 그야말로 이 새로운 정치 세대가 이 진보정당에서 등장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또 그게 뭐 하나의 이제 좀 그 숙제로 남겠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포스트 심상정 노회찬이라는 것은 어떤 인물로 상징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현실이 그렇다. 그거는 당이 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당의 체질이 변화하는 거고, 그리고 당의 새로운 정치 세대가 등장하는 이런 어떤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번에 김종철 대표가 등장하면서 취임사 보니까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이거 처리하자 그리고 평화 군축 얘기를 했던데 그런 이제 지금 김종철 대표가 천명한 이런 방향 이것이 지금 정의당의 방향과 이준석 최고위원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뭐 김정은 그거 열병식 관련해서도 네. 굉장히 좀 과거의 정의당이 낼 만한 논평을 다시 이제 내는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저는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든 정의당이 한번 그 색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난 한 2년 동안은
진짜 4+1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네. 뭐 다른 건. 그런데 정책적인 면으로도 예를 들어 항상 정의당이 새로운 진보적 아젠다를 던지는 역할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공약도 예전에 기본 자산제 그 정도 외에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그 과정에서 아마 제가 이제 김종철 대표라면은 블록을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되긴 했지만은 기본소득당이라든지 아니면 시대정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의당보다 더 규모가 작지만 하여튼간 각자 아젠다가 있는 정당들 연대의 틀을 만들 거다. 결국엔 과거에 민노당도 그렇고 결국엔 진보정당도 나뉘어져 있을 때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몇 번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정의당 내에도 뭐 여러 가지 분파가 있겠지만 반대로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느냐가 하나의 어쨌든 새로운 의미가 될 것 같은 게 민주당이 확실히 여당 되면서 정책적 선명성은 민주당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저게 무슨 민주당이 무슨 진보 정당입니까? 저게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웃기지만은 민주당은 완벽하게 그냥 대한민국 여당이 보여줘야 될 모습들을 그냥 보이고 있어요. 예. 보수적 성향을 색채를 띤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 날개가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왼쪽 날개는 애초에 그냥 퇴화했어요, 진짜. 그 민주당의 영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아마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니까. 정의당이 그 색깔을 확실하게 살렸으면 좋겠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얹자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 왼쪽 날개로서의 가능성이 조금 보이면은 잘하면 대선 때 제 생각에는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이 그 정의당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을 한 번 키워가지고 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까지 있다. 네. 박 의원은 이제 정책위 의장 그럼 이제 네, 끝났습니다, 임기. 끝난 건가요? 네네. 어쨌든 박 의원님 모시기에 이 김종철 대표 체제가 순항하고 그야말로 진보정치 시즌2를 제대로 열어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고개가 뭐 몇 가지 이렇게 있다면 김종철 대표 요거 정도 이렇게 고개가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에 이제 뭐 노회찬, 심상정 이렇게 대표되어 왔던 진보 정당의 이미지, 질서, 뭐 체질, 관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신임 대표가 금방 그렇게 뛰어넘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종철에게 시간을 좀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주어진 시간 속에 최대한 자유롭게 상상력을 가지고서 네. 당을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당으로서 진보정당에는 그동안에 여러 금기도 있었고 네. 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제약이나 장벽, 질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리더십을 옥죄기 시작하면 그 리더십이 잘 발휘되기가 어렵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종철이라는 어쨌든 진보 정치의 진보 정치가 키운 인물을 당 대표로 만든 사람들도 지금은 김종철을 놔줘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래야 그게 이제 대중적인 리더십 그리고 당을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지. 또 다시 그게 그런 어떤 좁은 의견 그룹, 흔히 개파라고 얘기하는 그 그런 틀에 틀 속에 가면 갇히게 되면 그건 정말 우물한 개구리 찻잔 속 태풍 것 같은 것에 그칠 가능성이 그칠 위험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네. 그리고 자유로워야 된다. 조급할 필요가 없고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다른 당인 거는 뭐 존재 자체가 다른 당이에요. 다만 그걸 부각시킨다는 게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반대한다고만 우리 정체성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대안이 뭐냐, 네. 우리가 보여줄 비전이 뭐냐, 그걸 통해서 대중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좀 뚜렷한 목표와 전략을 대표가 갖고 있어야지. 지금 이제 변화 혁신을 내걸고 됐는데 지금 이제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건 구호예요. 예. 구호와 또 그동안의 진보정당 내부에 있었던 정책들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 예. 지금부터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하다 네. 생각합니다. 네. 김종철 대표,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이제 긴장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보적인 의제들을 본격적으로 던져가면서
새롭게 좀 선점해가는, 그러면서 여권을 또 긴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진보적인 정의당이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히는데, 과연 앞으로 김종철 대표 어떤 행보를 걸어갈지, 정의당의 미래 어떻게 탈바꿈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